이상한 생각 안 드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계산적인 사람들과 가장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웃고 있어요. 정치인과 신념 집단, 물과 기름 같은 이들이요. 선거철만 되면 왜 세상 둘도 없는 절친이 될까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된 결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10분만 투자하세요.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정치판에 숨겨진 거래, 함께 파헤쳐볼 준비 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는 숫자의 싸움입니다. 1만 명의 표를 얻으려면 얼마나 들까요? 수천 번의 악수, 수억 원의 광고비, 수백 명의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념 집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폐쇄적인 신념 집단의 리더가 한마디를 내려요. 다음 주 선거에서 저 후보를 지지하세요. 그러면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여요. 단 한마디 지시로. 단 한 번의 신뢰만으로. 이게 정치인 입장에선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확실한 블록표, 이보다 좋은 투자는 없어요. 게다가 그들은 돈도 요구하지 않아요. 신념으로 무장한 그들은요. 밤샘 댓글 작업도 마다하지 않죠. 거리 홍보, 입소문 마케팅, 전부 자발적으로 해요. 정치인의 비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엄청나죠. 광고비 몇억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리더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에게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선거 때마다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집단은 뭘 얻으려고 정치인과 손을 잡을까요? 당연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세탁이에요. 이미지 세탁 말이에요. 보통 폐쇄적인 집단이라면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좋지 않은 이미지죠. 신비로워 보이고 의심스럽고 위험해 보여요. 사람들은 자동으로 경계하게 돼요. 이건 집단의 입장에선 치명적이에요. 새로운 신도를 모을 수도 없고요. 기존의 신도들까지 떠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인이에요. 유명한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 하나. 저 유력한 의원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공신력이 한 번에 올라가요. 새로운 사람들도 쉽게 끌려와요. 정치인도 인정하는 집단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치인의 공신력이 집단의 신뢰도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득이 있어요. 법적 보호라고 할 수 있죠. 집단 내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어요. 수사기관이 움직이려 해요. 그 순간 집단의 리더가 한마디 해요. 저 검사, 내가 아는 의원이랑 친해. 이 말 하나가 수사관의 손을 멈추게 해요. 완벽한 증거는 없어도 말이에요. 권력자와의 인맥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집단 건드리면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시적인 보호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억지력이 생기는 거죠. 정치인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은근히 방해하거나 법을 느슨하게 해석해주기도 하죠. 이게 바로 상부상조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나타나요. 돈의 흐름 말이에요. 정치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요. 선거 캠프, 광고, 인력 운영, 다 비용이 들죠. 하지만 공식적인 채널로 모든 걸 충당할 순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념 집단은 뭔가 이상한 출처에 돈이 많아요. 왜 이상할까요?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종교나 신념 집단은요. 일반 기업처럼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지 않아요. 헌금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서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도 비밀이죠. 이 지점에서 거래가 성사돼요. 정치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집단의 불투명한 자금을 받으면 추적이 어려워져요. 선거 비용이 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보답으로 그 집단을 위한 일을 해요. 뭘 해줄까요? 그들의 수익 사업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켜요. 특정 인허가를 더 쉽게 내줘요. 세금 감면을 해줄 수도 있어요. 부동산 특혜를 주기도 하죠. 이 모든 게 공식 문서에는 안 남아요. 회의실에서, 카톡에서 몰래 처리돼요. 추적하기 어렵게, 단속 피하기 쉽게. 집단은 입금 자금이 정치인을 통해 흘러가도
그게 뭔 거래인지 말 안 해요. 정치인도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공식적으로 설명 안 해요. 둘 다 이익을 보는 거죠. 집단은 자신들 사업을 확장하고 정치인은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국민의 눈엔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돈 세탁의 원리예요. 검은 돈을 깨끗한 채널로 통과시키는 거죠. 둘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거래가 시작되면 끝내기 어려워져요. 다음 선거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 선거 때도 필요하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거래가 누적되면서 이제 서로를 완전히 붙잡게 되는 거죠. 이런 결탁의 끝이 어땠을까요? 역사가 답을 알려줘요. 100년 전 러시아를 보세요.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그의 아들은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우병 말이에요. 왕실의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자였어요. 표면으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성자였죠. 그는 황제의 아들을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좋아져 보였어요. 실제론 플라시보 효과였겠지만 황실은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황후와 황제는 그의 모든 조언을 따랐어요. 그를 통해 국정을 결정했어요. 라스푸틴의 권력이 점점 커졌어요. 그는 귀족들을 임명했어요. 장관들을 교체했어요. 법을 자신 마음대로 바꿨어요. 러시아의 귀족들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황실의 신뢰가 라스푸틴을 보호했어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죠. 황실이 그를 지지했으니까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러시아 사회는 내부부터 부패했어요. 권력은 부실해졌어요. 신뢰는 무너졌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처참하게 졌어요. 인민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리고 1917년 혁명이 터졌어요. 러시아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라스푸틴도 결국 암살당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신념이 권력을 삼키고 권력이 신념을 방패 삼을 때 그 국가는 반드시 안쪽부터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제도는 무너지고 공신력은 사라지고 결국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역사는 경고해요. 이런 결탁이 언제까지나 갈 수 없다고. 어떻게든 터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모두가 함께 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해요.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작동하는지 말이에요. 먼저 정치인의 입장에서 선거에 임박했어요. 후보는 자금이 부족해요. 공식 자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때 신념 집단의 리더가 연락을 와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치인은 처음엔 조심해요. 뭘 원하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다만 저희 단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정치인은 생각해요. 좀 이상하긴 한데. 필요한데? 생각이 더 쉬워져요. 집단의 간부들이 직접 찾아가요. 정치인의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를 해요. 전단을 돌려요. 입소문을 내요. 이 모든 게 무료예요. 정치인은 점점 의존하게 돼요. 저 없이는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요. 첫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면 이제 갚을 차례예요. 집단의 리더가 다시 연락해요. 축하해요.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인 것 같아요. 뭘 원하시는데요? 우리 건설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네. 인허가 빨리 내주실 수 있겠어요? 정치인은 난감해요. 완전히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있어요.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요. 이 프로젝트 빨리 처리해. 공무원은 뭔가 이상한 걸 느껴요. 하지만 이건 의원의 요청이에요. 거부하면 커리어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부실 심사를 해요. 인허가가 나와요. 집단의 건설회사는 사업을 시작해요. 엄청난 이익을 남겨요. 정치인도 보상을 받아요. 그게 뭘까요? 직접 뇌물은 아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대신 다른 방식이에요. 부동산 투자 기회를 줄게요. 의원님 가족이 이 땅 사면 개발이 완료되면 수십 배로 오를 거예요. 정치인의 가족이 몇백만 원으로 땅을 사요. 개발이 완료되면
수억 원이 돼요. 세상엔 정당한 투자로 보여요. 추적하기 어려워요. 이제 둘은 한 배를 탄 거예요. 다음 선거가 오면 또 도움을 청해요. 정치인은 또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미 공범이니까요. 이제 헤어질 수 없어요. 한 번 더, 또 더. 거래가 누적돼요. 집단은 점점 커져요. 정치인의 권력도 커져요. 하지만 두 조직 모두 점점 부패해 가요. 원칙은 무너져요. 제도는 흔들려요. 돈은 정말로 가는 게 있어요.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미디어 지배 말이에요. 정치인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집단이 뭘 할까요? 자신들의 언론사를 늘려요. 거짓 뉴스를 퍼뜨려요.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그들의 주장만 부각시켜요. 정치인은 이를 눈 감아줘요. 왜냐하면 자신도 이 언론의 도움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없어요. 둘이 만든 거짓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요. 국가는 점점 피폐해져요. 경제는 침체돼요.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요. 하지만 정치인과 집단은 여전히 거래를 계속해요. 국가의 상태는 상관 안 하니까요. 이런 결탁이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요. 인도의 정치인들, 특정 종교단체와 손을 잡으면서 소수 종교 신자들을 탄압했어요. 그 대신 자신의 지지층이 쏠렸어요. 아르헨티나의 부패 정치인들, 특정 신념 집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법 사업을 눈 감아줬어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종교단체와 결탁해서 반대 의견을 억압했어요. 이들 모두 결국 권력을 잃게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깨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역사는 이런 결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언젠가는 터져요. 그리고 그때 대가는 모두가 함께 치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알기예요. 이런 구조를 아는 것 자체가 방어수단이에요. 아, 이런 거래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걸 알면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치인이 특정 집단을 자주 찾아가면 뭔가 거래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돼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추적하기예요. 정치인의 자산 변동을 봐요. 갑자기 부동산이 많아졌어요. 주식이 올랐어요. 뭔가 이상하네. 이런 의심을 가져요. 그리고 기록해요.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기억하기 쉽도록. 세 번째, 공유하기예요. 당신이 발견한 이상한 점을 친구들과 나누고 SNS에서 논의하고 미디어에 제보해요. 한 사람의 목소리는 약해도 모인 목소리는 강해요. 네 번째, 투표할 때 깨어있기예요. 그 정치인이 어떤 단체와 자주 만났는지, 뭘 해줬는지, 그 단체가 뭔지 투표 전에 확인해요.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나? 이 사람의 이익과 내 이익이 같은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다섯 번째, 제도를 요구하기예요. 정치 자금을 더 투명하게 해. 자산 공개를 더 엄격하게 해. 기부금의 출처를 공개하게 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 정치인들도 움직여야 해요. 여섯 번째, 정직한 정치인을 지지하기예요. 특정 단체와 무거운 관계를 맺지 않는, 공약을 지키려 노력하는, 투명하게 자산을 공개하는 그런 정치인을 찾아서 지지해요. 그들이 당선되면 판이 바뀌어요. 일곱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기예요. 뉴스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 뉴스 누가 주는 거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여러 매체를 비교해봐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요. 이 모든 게 개인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모이면 정말 강력한 힘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독재자는 국민의 집단 행동 앞에 무너졌어요. 모든 부패는 결국 국민의 감시 앞에 드러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정치인과 신념 집단이 손을 잡는 이유. 그건 상호 이익 때문이에요.
정치인은 표와 자금을 얻고 신념 집단은 법적 보호와 공신력을 얻어요. 그런데 이 거래는 불가피하게 국가를 썩게 만들어요. 제도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결국 폭발해요. 역사가 이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라스푸틴의 러시아에서 현대의 많은 국가들에서 패턴은 항상 같아요. 권력과 신념의 결탁, 국가의 부패, 결국 붕괴.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가 감시하면, 우리가 투표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정치인도 결국 우리의 표가 필요해요.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으면 정치인은 특정 집단에 기대기 어렵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감소해요. 우리의 관심이 곧 억지력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결국 우리라는 거 기억해봐요. 당신의 세금이, 당신의 자녀가 받을 일자리가, 당신이 살 집값이 그 거래 때문에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봤으니 당신은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알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할 사람이에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함께 깨어나요. 함께 감시해요. 함께 투표해요. 그럼 변화는 반드시 올 거야. 미래는 어두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권력과 신념의 은밀한 거래. 이제 당신도 보이죠? 비추는 빛이 있다면 더 이상 어둠은 숨을 수 없어요. 당신이 그 빛이 돼봐요.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